일본에는 인구 대비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100세를 넘긴 사람이 9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인들이 헬스장 회원권과 유행하는 운동법에 수천 달러를 쓰는 동안 일본의 70, 80대 어르신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이 슈퍼 시니어들을 5년간 추적 관찰하며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식단 때문만도 아니었고 유전자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비밀은 매일 반복하는 6가지 단순한 동작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운동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만큼 기본적인 움직임이었죠. 처음엔 서양 의사들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뇌 촬영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동작들을 실천한 일본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가 서양 노인보다 40%나 적었습니다. 관절은 수십 년 더 유연했고 균형 감각은 20년 젊은 사람처럼 유지됐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이것이 현대의학에서 가장 간과된 장수 비결이라 표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움직임을 가장 간단한 것부터 강력한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동작은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일본 노인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동작 하나로 기대 수명이 평균 7년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90%는 이 동작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2분이면 끝나고 도구도 필요 없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이 동작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댓글에 나이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인지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답글 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번째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상 가장 마지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일본의 많은 노년층이 하루를 여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느리게 걷는 산책, 산포입니다. 처음 들으면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일본의 어르신들은 이 느린 걸음을 약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산포는 그저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집중하며 평소보다 절반 정도 느린 속도로 걷는 마음과 몸이 동시에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보통 아침 식사 전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에 20분에서 30분가량 이 산포를 실천합니다. 서양의 파워워킹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 걷기는 의도적인 느림에 더해 정해진 호흡 리듬을 따릅니다. 2걸음 동안 들숨 2걸음 멈춤, 4걸음 동안 날숨을 내쉬며 걷는 이 호흡법은 심장과 신경계를 조화롭게 맞추어 줍니다. 2019년 교토의 한 연구팀이 6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10년 동안 추적한 결과 매일 산포를 실천한 그룹은 동맥 경직도가 평균보다 62% 낮았고 혈압 수치도 수축기 12포인트, 이왕이 8포인트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점은 바로 발의 움직임입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고르게 닿게 되는데 이때 발에 있는 33개의 관절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이 움직임은 뇌에 위치 감각 정보를 보내 균형 감각과 공간 인식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일본식 산포를 8주간 실천한 서양 고령자들의 경우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평균 45초나 늘어났습니다. 올바른 산포를 실천하려면 발뒤꿈치부터 바닥을 굴리듯 중심을 이동시키고 마지막에는 발가락으로 바닥을 밀며 한 걸음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시선은 발이 아닌 약 2m 앞을 향해야 하고 팔은 자연스럽게 가볍게 흔들리게 두며 손가락도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호흡입니다. 처음엔 걸음수를 세며 호흡 리듬을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실천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은 시간대로 심신 안정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는 산포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벨트의 움직임이 발의 자연스러운 구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지면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면의 재질이 바뀌면 사용되는 근육도 달라져 균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도쿄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잔디나 흙길처럼 자연 지형에서 산포를 실천한 사람들은 콘크리트 도로에서만 걷는 사람들보다 관절 가동성이 20%나 더 높았습니다. 산포가 처음이라면 하루 10분 정도부터 시작해 천천히 30분까지 늘려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세워주는 일상의 습관으로 넘어가 봅니다. 5번째 동작, 매일 아침의 스트레칭인 라디오 체조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 되면 일본 전역의 방송에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이 음악은 신호입니다. 바로 1928년부터 지금까지 일본 전역의 노인과 어린이 직장인들이 매일 따라하는 라지오 타이소라는 아침 체조가 시작된다는 알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국민 체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동작들에는 고령자의 유연성과 관절 기능을 유지하고 신경계 균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흔히들 체조라고 하면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땀이 나는 훈련을 떠올리지만 라디오 체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총 13개의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지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3분 15초 동안 계속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근육을 무리하게 당기거나 고정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부드럽게 윤활시키고 온몸의 순환을 일으키는 데 집중된 움직임입니다. 오사카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 8,000명을 5년 이상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실천한 그룹은 낙상사고가 40%나 적었고 만성 요통 발생률도 55%나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체조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의 어깨와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여전히 거의 완전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이 동작들은 몸속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액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액체는 마치 경첩 사이에 바르는 윤활유처럼 작용하여 관절이 매끄럽게 움직이고 통증 없이 일상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액은 점점 줄어들고 끈적여지는데 매일의 유연한 움직임이 이 과정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첫 동작은 두 팔을 가슴 앞에서 천천히 들어 올리며 가슴을 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부드럽게 회전시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넓혀주고 이어서 몸통을 좌우로 가볍게 비틀어 척추의 유연성을 되살립니다. 옆구리를 늘려주는 측면 스트레칭은 갈비뼈 사이의 작은 근육들까지 이완시켜 숨쉬기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체로 넘어가면 제자리 걸음을 하듯 가볍게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얕은 스쿼트가 이어지는데 이는 무릎과 고관절의 기능을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심박수를 살짝만 올릴 정도로 부드럽게 구성되어 있어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이 체조의 핵심은 언제 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일본 노인들은 잠에서 막 깬 직후 공복 상태에서 이 체조를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수면 중 분비된 성장 호르몬이 몸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육과 인대가 가장 유연해지고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이 체조를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 동작들은 절대 억지로 하거나 튕기듯 움직여선 안 됩니다. 마치 따뜻한 꿀속을 천천히 지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부드럽고 끊기지 않게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모든 동작을 따라하기 어렵다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가볍게 몸을 비트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본의 중소기업에서는 아침 근무 전 직원들이 함께 이 라디오 체조를 실시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업의 직원들은 평균 병가 일수가 일반 기업보다 30% 가까이 적고 작업 중 부상 발생률도 훨씬 낮습니다. 그만큼 이 체조는 고령자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일상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매일같이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움직임은 허리와 고관절의 노화를 막고 척추의 힘을 되살리는 자세, 바로 깊게 앉는 심층 스쿼트 휴식 자세입니다. 일본의 공원이나 정원을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나무그늘 아래나 화단 옆에서 자연스럽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쪼그려 앉은 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에 흙을 묻히고 꽃을 가꾸는 어르신들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이들은 무릎과 엉덩이를 깊게 굽힌 채 뒤꿈치를 땅에 붙인 자세로 10분, 20분, 심지어는 30분 이상도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자에만 익숙한 서양의 고령자들 중 상당수는 이 자세를 10초도 유지하기 어려워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유연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었으나 잊혀진 자세, 그리고 의자 중심의 생활 문화 속에서 사라진 기본 동작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이 스쿼트 자세를 일상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나눠서 총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자연스럽게 이 자세로 앉아 생활하는 것입니다. 도쿄 노년의학종합연구소는 12년간 5,000명의 고령자를 추적조사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2분 이상 이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비율이 70%나 낮았고, 실제로 평균 9년이나 더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자세는 고관절을 그 어떤 운동보다 깊고 넓게 열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주머니는 점점 좁아지고 굳어지기 쉬운데, 심층 스쿼트는 이러한 변형을 예방해 걸음걸이를 끌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발목의 유연성도 함께 유지되며 이는 균형 감각과 직결됩니다. 골반 저근도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요실금이나 배뇨 장애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척추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에 가해진 압력을 완화하고 디스크 사이로 영양분이 풍부한 체액이 순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버드대의 연구팀은 이런 자세를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문화권에서는 고관절 인공수술이 무려 80%나 적고 만성 요통도 60% 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효과를 지닌 자세지만 처음부터 완벽히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벽을 등지고 기대어 천천히 내려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을 향하게 한 후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합니다. 만약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다면 얇게 접은 수건을 발 뒤에 받쳐 안정감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30초만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동작은 길게 오래 앉는 것보다 자주 앉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5번 1분씩만 실천해도 단 한 번에 5분보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 어르신들은 이 자세를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정원을 돌볼 때, 또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자연스럽게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만큼 이 동작은 일상 깊숙이 녹아든 습관이며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반복되는 움직임입니다. 무언가를 낮은 곳에 정리할 때도 허리를 숙이기보다는 스쿼트 자세로 앉아 정리하고 손주와 함께 바닥에서 놀이를 하거나 신발끈을 묶을 때도 무릎을 굽히는 대신 이 자세를 택합니다. 반복할수록 근육은 기억하고 그 기억은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기반이 됩니다. 심층 스쿼트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노화에 맞서는 생활 속 무기인 셈입니다. 이번에는 균형 감각과 신경 회로를 동시에 단련하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동작, 바로 한쪽 다리로 서기입니다. 처음 들으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작은 일본에서는 단순한 체조나 운동이 아닌 고령자들을 위한 예방약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의사들은 60세 이상 환자에게 하루 2번 각각 1분씩 한쪽 다리로 서는 것을 권장하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 동작을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후쿠오카 대학의 노화 연구팀이 15년 동안 1만 2천 명의 고령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이 동작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68% 낮았고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낙상도 75%나 적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뇌 영상 촬영 결과에서는 이 동작이 운동 조정과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대뇌 운동 피질과 손의 영역의 회백질을 두드러지게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로 선다는 것은 단순히 발을 들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실시간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천 번의 미세 조정을 끊임없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 수용 감각이라 불리는 몸의 위치, 감지 센서가 활발히 작동하며 뇌의 전전기관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에 시각까지 더해져 뇌는 다양한 감각 정보를 통합해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즉, 이 짧은 1분의 동작은 전신 신경계를 총동원하는 고밀도 훈련인 셈입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발을 지면에서 3cm 정도만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시선은 발이 아닌 정면, 약 3m 앞에 고정된 지점을 응시하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시도해보세요. 시각 정보를 제거하면 나머지 감각계가 더 예민하게 작동하게 되어 균형 훈련의 난이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일본 어르신들은 이 동작을 양치질할 때 함께 실천합니다. 하루 2번 양치하는 시간 동안 한쪽 다리로 서기를 병행하면 자연스럽게 2분간 실천이 가능해지고 꾸준함도 유지됩니다. 이처럼 기존의 루틴에 동작을 얹으면 습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숙련자들은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양팔을 들어 올리거나 들고 있는 다리로 작은 원을 그리듯 움직이며 난이도를 높입니다. 이 모든 동작은 신체의 다양한 균형 시스템을 자극하며 단순한 유지가 아닌 점진적 부하를 통해 신경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이 계속되면 뇌는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며 신경 가소성, 즉 뇌가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는 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시간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노년기의 생존율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본뿐 아니라 해외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성인 중 한쪽 다리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10년 정도 낮은 연령대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루 단 몇 분이면 가능한 습관하지만 그 영향은 수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 동작을 시작할지 아니면 또 내일로 미룰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뒤흔들 만한 마치 마법처럼 신체 전반을 되살리는 움직임 하나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동작 바닥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전신 전환 동작입니다. 어쩌면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단순해 보여서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이 가진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평균 20회 이상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전환 동작을 자연스럽게 반복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차를 마실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이웃과 담소를 나눌 때도 이들은 의자 대신 바닥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번 몸 전체를 써서 앉고 일어나는 이 일상적 습관이 근력과 유연성, 균형 감각과 인지 기능까지 함께 유지시켜주는 결정적인 비결이 됩니다. 스쿠바 대학에서는 의자 생활에 익숙한 노인과 바닥 중심의 생활을 이어온 노인 1만 명을 비교하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앉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해온 노인들은 하체 근력이 40% 더 강했고 고관절 유연성은 50% 이상 더 뛰어났으며 90대에 접어든 이후에도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인지 능력 테스트 점수였습니다. 이들의 점수는 같은 연령대보다 평균 15%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닥에 앉고 일어나는 동작은 단순한 체력 활동이 아니라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는 고도의 신경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 동작은 순차적인 움직임 계획, 균형 유지 근육의 조절력 공간 인식 등 여러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복합적인 움직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앉고 일어나는 간단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 전체를 훈련하는 고밀도인지 훈련인 셈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발을 모은 채 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한쪽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 내리고 이어서 반대쪽 무릎도 내려서 정좌 자세로 무릎 위에 앉습니다. 이 상태에서 양반다리나 옆으로 다리를 뻗는 자세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때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며 런지 자세를 만들고 그 다리에 체중을 실어 서서히 일어섭니다. 그 다음 반대쪽 다리를 모아 중심을 바로 세우면 전환이 완성됩니다. 설명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동작은 고도의 균형력과 근력 조절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자세를 시도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푹신한 매트나 러그 위에서 시작하고 낮은 스툴이나 의자를 중간 지점으로 활용해 손을 짚고 내리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기면 손에 지지 없이 앉고 일어나는데 도전해보면 됩니다. 하루에 2-3번만 반복해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동작은 정확한 자세보다 빈도가 더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앉으려 애쓰는 것보다 자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일본의 어르신들은 이 동작을 운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원래 살아오던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연스럽고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이 동작을 익히고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 흐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은 나이 들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제 막 이 전환 동작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허벅지나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균형이 무너져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천천히 반복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몸의 흐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입니다. 바닥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장수의 강력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한 연구에서는 바닥에서 손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6년이나 더 길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나머지 10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의 기억을 지키고 존엄과 자유를 끝까지 이어가기 위한 살아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동작입니다. 일본 장수인들이 몸 하나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며 매일같이 실천하는 움직임. 이 동작은 단순한 수건 하나로 시작되지만 수명이 7년 이상 길어졌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로 전 세계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수건 비틀기 운동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간단한 습관을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실천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단 1분만으로도 전신의 근육을 깨워주는 이 놀라운 비밀. 오늘 그 핵심 원리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손수건이나 얇은 수건을 가로로 말아 양손으로 잡고 어깨 높이로 들어줍니다. 손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린 상태에서 수건을 좌우로 찢듯이 팽팽하게 당긴 채 유지한 뒤 상체 전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비틀어줍니다. 이때 엉덩이와 하체는 정면을 향한 채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비틀림은 오로지 복부와 척추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비틀린 지점에서 3초간 멈췄다가 중심으로 돌아와 반대 방향으로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깊은 근육들을 깨우는 정밀한 운동입니다. 다쿠 대학의 연구진이 실험 참가자에게 전극을 부착해 관찰한 결과 허리 깊숙한 척추, 안정근 발가락 사이에 미세 근육, 심지어는 안면 근육까지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뇌의 변화였습니다.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좌우 대칭 동작을 수행하는 이 운동이 양쪽 뇌를 동시에 자극해 뇌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이 향상되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며 치매 위험까지 낮아졌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일정한 긴장을 유지한 채 움직임을 통제하면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 온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초보자는 작은 비틀기로 시작하고 점차 범위를 넓히면 됩니다. 앉아서 하거나 누운 자세에서도 가능하며 본인의 체력에 맞게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 운동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근육을 수축한 상태로 유지하는 정적인 수축 덕분입니다. 이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노화를 막고 혈당 조절을 도우며 뇌세포 재생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 1분 아침에 한 번, 자기 전 한 번의 습관만으로 일본의 많은 장수 노인들은 균형 감각과 근력 집중력, 심지어 뼈의 밀도까지 20년은 젊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기구도 시간도 체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수건 하나, 그리고 천천히 집중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단순한 도구가 가장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수건 비틀기 운동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음은 위 분석을 바탕으로 다시 창작한 결론 부분입니다. 원본보다 더 매끄럽고 감정적으로 깊이 있게 연결되며 한국 시니어 시청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사실 새로운 기술이나 값비싼 보충제를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혁신은 조용히 살아온 일본 노인들의 일상 속에 숨겨진 깊고
오래된 지혜를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동작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이 나이 들어도 기능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의 완성된 삶의 방식입니다. 근력과 유연성, 균형 감각과 협응력, 심지어 뇌신경 건강까지 이 모든 요소를 하나의 흐름 속에서 동시에 살피는 방식입니다.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체육복도 필요 없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동작들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마치 숨 쉬듯 몸에 스며듭니다. 연구 결과도 이미 수없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립성을 잃지 않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사고력이 오랜 시간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견디는 시간이 아닌 즐기는 시간으로 바꿔갑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노화를 마치 싸워야 할 병처럼 여기는 서구식 운동법을 계속 따를지, 아니면 노화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부드럽게 타는 일본식 실천법을 받아들일지, 지금 이 순간도 갈림길입니다. 일본은 이미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 길의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언제부터 실천하느냐는 질문뿐입니다. 어르신은 이 6가지 동작 중 어떤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또 혹시 이 중 하나라도 이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느꼈던 몸의 변화나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이 채널의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